안녕하세요. 자동차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 심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로 인해 많은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침수의 정의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의 기준을 보자면 부분 침수는 이 플로어 매트에 침수된 경우로 정하고, 완전 침수는 이 플로어 매트의 높이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의 상부까지이고, 전기차의 경우는 구동 모터의 상부까지 물에 잠겨서 침수된 경우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진룸 꼭대기까지 물이 완전히 잠기면 완전 침수라는 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 화물차, 버스, 특수차 등 엔진의 설치 위치가 캐빈 밑으로 자리 잡은 차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니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실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운전석 페달룸이고요. 여기서는 이런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 그리고 이런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등의 페달룸을 한번 점검하는데요. 이 주변에 녹발생이나 오염물 그런 것들의 세척의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내장자의 침수 흔적 확인해 볼 텐데요. 특히 이 플로어 매트 주변으로 이 물이 차올랐다가 빠진 그런 오염 흔적들, 그리고 또 세척에 의해서도 미처 빠지지 못한 흙먼지에 물때 자국, 물선 얼룩들이 생겼는지 관찰을 해보고요. 그리고 시트 하단의 오염과 시트 레일과 고정 볼트 등의 녹 발생, 그리고 진흙 등의 오염과 사용 연식에 맞지 않는 발매트들의 교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른 손으로 시트 안쪽에 스폰지까지 손을 넣어 봐서 수분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벨트들도 확인을 하는데, 안전벨트는 먼저 제조일자가 자동차의 연식과 어느 정도 비슷한 연식으로 조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벨트 당겨서 얼룩 같은 거, 침수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안전벨트 이 프리텐셔너는 폭발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물이 들어가면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글로브 박스를 제거하고, 이 글로브 박스의 안쪽에 있는 부품들이 사용 연식에 맞게끔 부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체크도 해 보시고요. 분명 연식이 짧은 새 차인데 오염이 잔뜩 있는 부품으로 교환이 되어 있는지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나는 냄새, 물비린내, 그리고 곰팡이들이 발생하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다음은 도어에서의 침수 흔적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유리창에 묻은 빗물들이 1차로 이 몰딩에서 일부 제거가 되고요. 2차로 이 도어 안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물 빠진 구멍들로 빗물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침수가 되게 되면은 이 물 빠진 구멍으로 물이 거꾸로 침투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 도어 패널 안쪽으로 물이 점점 차오르게 될 거고요. 도어 패널의 이 안쪽을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는다면 내부의 흙들로 오염이 된다든지 층층이 물 빠짐 띠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도어 트림의 스피커들이나 이런 윈도우 모터들이 새 것으로 교환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침수를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은 트렁크 쪽에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쪽에서도 실내처럼 이 바닥에 물자국 또는 진흙의 오염 여부를 이렇게 트렁크 매트를 들어서 구석구석 확인하도록 하고요. 트렁크 내장자에 얼룩 등의 오염이 있거나 물때 자국, 물띠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지 꼭 관찰을 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이 방진 패드들은 물이 묻게 되면 쉽게 떨어지게 되니 손으로 꼭 한 번씩 만져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은 엔진룸 부분입니다. 엔진룸에서는 전기 관련 제품의 교체 여부를 주로 보게 될 텐데요. 이 퓨즈 박스의 내부, 특히 박스의 하단부의 침수 흔적들이나 이런 퓨즈들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엔진 커버를 들어 올려서 이 안에 침수로 인한 부품의 교환이나 이런 것들의 세척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주변 부품의 신품으로의 교체도 한 번씩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배선들의 교체나 엔진룸 ECU 이런 부분들의 주요 전자 부품의 교환 여부는 침수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해볼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은 리프트로 들어올려서 하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에서는 이런 차량의 바닥들의 커버들이 깨져 있거나 아니면 진흙으로 오염되어 있거나 새 부품으로 교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주 커버들을 제거하고 난 뒤에 엔진룸 아래쪽에 진흙 등의 오염 여부나 세척 여부를 구석구석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하부에서는 이런 라지에이터 코어 등에 끼어있는 흙먼지가 유난히 많다든지 혹은 세척한 흔적들을 관찰해 보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방 카메라나 이렇게 자율주행 레이더 같은 고가의 첨단 장비들이 교환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엔진룸 하부 부품인 오일팬, 조향개혁 박스, 현가장치, 그리고 트랜스미션 등이 한꺼번에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는 상황이면 그것도 침수 의심의 정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량의 번호로 조회해서 침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카 히스토리를 조회해 보는 것인데요. 자동차 365 포털 사이트 또는 보험개발원의 카 히스토리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의 침수 이력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수 사고가 있었어도 자차 손해를 가입하지 않아서 보험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이유로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카 히스토리를 절대적으로 맹신하지 마시고 반드시 참고 용도로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국토교통부의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